자, 안녕하세요. 책은 60페이지, 60페이지, 이 기도체 60페이지고요. 자, 절 기도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언을 할 수도 있고 진언하고 다란이 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주는 짧은 거, 가장 짧은 거, 그 다음에 진언은 조금 더 긴 거, 그 다음에 다란이는 겁나 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란이는 총지라고 진언이나 주는 뭐 그냥 한문이니까 그래서 중국 문화라기보다는 이렇게 말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거는 인도의 진실어 문화, 참된 말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그래서 언어의 문화가 있고 그림의 문화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언어의 문화, 그러니까 말이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동아시아에는 어떤 형상과 부호, 그게 이제 부정문화, 이따가 2부 때 얘기할 부정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명호를 칙명연불이라고 해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그러한 기도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원래는 그걸 이제 관상연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는 연불도 있고, 그 다음에 불상을 놓고 부처님을 이렇게 보다가 눈을 감고 잔상이 나오면 그걸 기억하고 다시 눈을 뜨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절을 세리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절만 하는 게 아니고 몸이 부서져라 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망신참이라 그래서 진표율사, 금산사, 그 다음에 저 법주사 쪽에 진표율사, 그다음 금강산도 진표율사가 개착을 했다라고 봐도 그게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에는 표운사 이래서 의상대사의 제자 중에 한 분인 표운 스님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마 진표율사가 개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금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하는 방식들이 있고 절 기도하는 방식들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특징적인 방식은 이렇게 오체투지 같은 거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이렇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그다음에 부처님께 참회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절을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절을 하면서 하는 방식을 크게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세도 있지만 연세 플러스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시절이라서 자칫 무릎이나 이런 게 이제 무리를 해서 이제 당신께서 조절을 잘 하셔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8배 정도는 건강에도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막 과도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무릎 나가면 인생 훅 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하셔도 되고, 나 일찍 죽을 것 같지 않다, 내가 평소에 욕을 많이 먹어서 내가 불로장생할 것 같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서, 에밀레 종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안 치는 걸로 딱 정해져 있는데, 예전에는 경주 국립박물관장이 바뀔 때마다 종을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치면, 종이라는 거는 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데 너무 안 치면 오히려 더 종의 보존에 안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뭔 소리냐, 자꾸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가만히 냅두는 게 좋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 선수가 팔이 아파, 투수가 팔이 아파. 그때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으냐, 가벼운 운동은 하는 게 좋으냐, 이게 이제 논점이 걸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쓸 날이 아직도 많습니다. 쓴 날도 많지만 쓸 날도 많아.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유기체는 부품이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장기간 울고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치시면 안 돼. 그래서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절과 관련해서는 이 절하는 방식은 인도 예법이고 이런 얘기는 제가 전에 좀 해드렸었고 그래서 108배 하는 것도 있고 3000배 하는 것도 있고 절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책에 전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절만 하지 말고 절 뒤에도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연불이나 진원 같은 거를 좀 해서 마음을 왜냐하면 절만 하면 숨이 가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단순히 절을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불이나 진원 같은 걸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끝났을 때는 꼭 어떻게 보면 시작 전에 발언을 하고 끝날 때는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서원을 가지는 인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데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 뭔가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내 목적이 단순히 뭐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를 넘어서 좀 큰 서원 그 중에서 이제 불교에서는 흔히 말하는 제일 오야봉서원 4개를 얘기하죠. 그걸 사홍서원. 사홍서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생을 모두 다 건지겠다. 제도하겠다. 그 다음에 번뇌를 전부 다 끊겠다. 그 다음에 모든 가르침을 다 배우겠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도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 불도는 금생에 이루겠다.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음 생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죽은 뒤에 보자.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거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인스턴트 마일리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 같은 거 사보셨어? 아파트 같은 거? 사면 채권 사야 되지. 자동차 할 때도 마찬가지지.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지? 채권을 가지고 있나? 그 자리에서 깡을 하지.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보자는 둥 뭐 그거 채권은 안 무너져요. 다음에 파시면 돼요. 손해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 까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이생에는 3가지의 과보가 있다. 현생보, 내생보, 부정보. 현생보는 지금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거. 그리고 내생보는 금생에 지었는데 다음 생에 받는 거. 지금은 결과가 잘 안 나는 거. 그리고 부정보는 지금 짓고 언제 받을지 잘 모르는 거. 그런데 좋은 거는 다 금생보. 다음 생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생에 받는 복을 많이 지어 놓으면 성불하지 못합니다. 그거 받아 먹을 때까지 아까워서 본전 생각이 나서 함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성불이 빨라질 수도 있어. 과보를 받기 전에 끝내야지. 과보 받기 전에 끝내야지. 파산 신청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꼭 다음 생보다 서원도 금생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같이 오래 사는 세상에는 제가 명상이나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중심을 세워서 삶의 질을 높이고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연세가 되면 더 심해져요. 그거는 나이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데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은퇴를 한다거나 이러면 현직에 있을 때랑은 다르죠. 대우나 이런 게 절대 같을 수 없거든요. 말로는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승이 죽는 것보다 정승이 개가 죽는 게 더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년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친구라든지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80대 중반 넘어가면 친구 만나기도 버겁습니다. 아니 그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른들 계시면 한번 보세요. 80 중반 지나서도 친구 만나시는 분 있나? 거의 없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뱅뱅뱅 하시거나 안 그러면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좀 도는 정도, 그러니까는 뭐 배우러 다니시거나 뭐 이런 정도 가벼운 것 정도를 할 수 있지 조금 힘든 거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 있을 때 어디든 더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최대한 즐겁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만이 자신에게 남는 거고 그게 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기를 넘으면 즐겁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저런 옷을 샀을 건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이라도 사도 10년은 입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근데 그런 오류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범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그러면, 그때는 형편이 별로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그 필요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10년 젊어졌어도 안 했을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소비를 조장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들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또 다른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다. 단 그것이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막 거기에 막 쏠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문제가 좀 있지.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원 같은 거,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거든요.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제 주변 사람들이 그나마 저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인 게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내가 속한 집단의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거 당연히 있죠.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개인적 이익과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그것은 양보한다. 그래서 집단의 이익과 충돌되지 않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집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삶의 원칙이에요. 경주 최씨 최부잣집에 흉년 들었을 때 재산 안 늘린다. 뭐 이런 식의 원칙이 있다면 저한테도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슬프다. 어저께도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누구 말 맞다나 지도 교수님이 많으니까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이러는데, 그 어떤 교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막 이렇게 연구비 띄워먹고 뭐 오만 이런 잔돈 밝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슬프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 아니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뭐 연봉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잔 거를 막 그것도 학생들 등쳐가지고 먹고, 이거는 너무 추접스러운 거죠. 인생이.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슬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거는 일종의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너무 자기가 되돌아봤을 때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 조금 적더라도 호연지기를 가지고 그 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서로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거는 사람들이 한두 번 보면 다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도 똑똑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이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 한두 번은 속아주지만 네댓 번 속아준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나이 50이 넘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할 생각을 안 하면 사실은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젊었을 때는 성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출세를 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그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고 회양이 가까워지면 그때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건장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기도도 그런 기도들을 굉장히 좋다고. 물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뭐 무주상보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하면 이름 써라. 그리고 누가 뭐 보시를 해. 그러면 저는 이름을 새겨줍니다. 염주 같은 거 받아도 이름을 새겨줍니다. 우리는 다 그냥 다 새겨. 어디든 다 새겨. 우리는 무주상은 없어. 무주상은 굉장히 큰 거 하는 사람들. 굉장히 큰 거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생보, 부정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지금 현재 그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생보로 받을 때는 설명서나 계약서 잘 읽어봐야 돼. 그렇게 해서 사인하는 방식.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사람이 좀 추접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깔끔하게 할 거는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거라면 드러내도 다 관계가 없어요. 그게 남을 뭐,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한 사람에게는 박수를 쳐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힘들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는 있어. 되게 그 사촌의 땅 사면 배 아프다. 나는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제 주변에서 누가 잘하면 저는 박수를 쳐줍니다. 진짜 잘했다고. 그리고 밥을 얻어 먹지. 그걸 뭐하러 씹는지를 난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제가 뭘 새로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막 그거를 막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저는 그냥 줍니다. 그 일은 그러면 그쪽에서 하세요. 이렇게. 또 다른 거 만들면 되고. 그래서 저는 배 아파하는 것보다 스님들이 얼마나 배 아파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진짜. 내가 몰라.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중에서는 스님들 같이 서로 배 아파하는 게 많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독신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 스님이 올라오려고 하면 이걸 은근히 눌러요. 아주 야리하게. 근데 저는 최대한 밑에 스님들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는 게 불교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떡볶이 장사하는데 옆에 떡볶이 장사하면 내가 매출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신당동 떡볶이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떡볶이가 그냥 계속 늘어나면 전체 판이 커지면서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점포를 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이걸 하면 안 되니까 걔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서는 발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머리도 좋고 기민하고 참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꼴을 잘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절도 그런 것 같아. 옆에서 누가 뭐 이렇게 뭐 절을 차렸어요. 그러면 갈 놈은 어차피 갑니다. 남을 사람은 어차피 남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생각할 시간에 너 자신을 개발해라.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신도들도 떠나는 그룹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주지스님하고 친하고 싶은데 그 1순위 라인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주변에서 뱅뱅이 돌거든. 그런 분들이 떠나요. 다른 게 생겼을 때. 예.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키워서 내 바운더리를 굉장히 넓혀, 내 영역을 넓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내가 좁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 그러면 그 외에는 어차피 어느 순간에 다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식도 떠나는데 신도는 왜 안 떠나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리고 너무 안 떠나서면 고인물 돼가지고 서로 힘들어 나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서로 떠나는 거고 안 떠나면 반야용선에 실어서 보내는 거고 그렇게 가면 돼. 우리 이렇게 택배로다가 딱 보내드리면 저쪽에서 이제 일로왕보살이 딱 땡겨가지고 극락으로 딱 가지. 그리고 참회기도 이런 거 제가 67페이지에 써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회기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회기도는 약간 약한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을 낮춘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심리적으로 약한 분들은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정신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멘탈이 그냥 보통이거나 약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하면 더 위축이 돼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양보가 미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밀교에서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승불교에는 보살님들 같이 이 보살님들 말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이런 식으로 보살님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얘기해 주는 것만 있어. 근데 밀교에는 뭐가 있냐면요, 조 박는 게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패겠다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방식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사형 찬성론자거든. 그러니까는 적극적 존엄사 찬성론자고 사형 찬성론자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존엄사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생체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내 의지에 의해서 그냥 끝까지 간 상태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해서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힘드니까 팔팔한데 뭐 죽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잖아요. 주변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복지단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그런 요양병원 위층으로 올라가면 침대에 묶여 있는 분들 많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풀어놓으면, 그리고 이 창문들도 전부 철창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그걸 질문을 했거든요. 왜 저렇게 철창으로 막아놨어요? 너무 안 좋잖아요. 이랬더니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몸은 건강해요, 또 이게.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풍이 걸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왜냐면 아무리 가족이고 부인이라도 똥오줌을 받아내는 사람도 못할 짓이지만 그거를 싸는 사람도 못할 짓이다. 생각을 해봐. 제가 이런 얘기 조금 야리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이렇게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워서 오줌을 싸봤거든? 야, 그거 쉽지 않더라. 그거 쉽지 않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내가 실험정신 진짜 갑이거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제가 굉장히 실험정신이 강해요. 저건 무슨 느낌일까? 우리 맨날 앉아서 싸거나 서서 여러분 서서는 안 싸는구나. 이렇게 앉아서나 서서 남자들은 싸는데 누워서 싸면 무슨 느낌일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왜냐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야, 근데 그거를 큰 것까지
물론 옛날에 한번 해봤지. 우리 어렸을 때 한 2살 전까지 이런 걸 했었지. 근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나고 쉽지 않을 거야. 작은 것도 쉽지 않은데 큰 거 쉽지 않아. 그리고 그거를 딴 사람이 뭐 닦아주고 어쩌고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부인이고 뭐 자식이고 뭐 해도 그렇잖아. 그거 인상이 찌푸려지겠지. 그러면 싸는 사람 입장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몸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빨리 돌아가시는데, 치매 환자는 자기가 싼 걸로 벽에 난을 쳐도 건강하고 힘이 더 생겨. 그래서 이게 치매가 걸리면 가족이 먼저 골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가족이 말라가고 당신은 포동포동하죠. 천진난만하지. 무분별지를 얻어갔기 때문에 뭐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누가 욕을 해도 뭐 그런가 어쩐가 뭐 이렇게 이게 원효의 무예가가 따로 없잖아. 무예의 경지를 증득했지. 근데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저 같은 경우는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좀 봤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것도 그 남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끝까지 봐버리면 그분을 추억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뭐 가족인데 그분들에 대해 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걸 끝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아우 짜증이 난다. 이거보다 여운이 남는 사람,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람은 생각해 봤을 때 여운이 남는 사람. 그분은 참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사람. 근데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에게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우리 어머니는 너무 괜찮았어. 나는 그 정도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그때 겪었을 때는 참 만만해 보였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어머니만큼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줄 수 있으면 참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돌아가시면 괜찮겠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교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형제가 있잖아요. 교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런 경우는 그냥 너무 심한 경우는 그냥 보내고 세금을 절약하는 게 서로 안 낫겠나. 자기도 힘들고 깜빵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모두가 힘든 것보다 처리되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사형을 집행하진 않지만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사형을 구형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 근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죠. 제가 만약에 깜빵에서 내가 2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사형을 시켜주세요. 라고 할 사람이라고. 나 사실 별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서 그게 종교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형도 그런 쪽으로 그게 나쁘다라고 굳이 보지 않는 거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고스톱판 아니고 미나토판이야. 이미 나는 졌어. 그런데 이 판을 끝까지 끌려가야 되는 거야. 이게 짜증나지. 끌려갈수록 이게 뭐 만회되는 건 없고 오히려 그냥 마이너스만 커지는, 고스톱판으로 얘기하면 제가 계속 고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했으면 이놈 새끼야 스톱해! 이러고 싶은데 얘가 딱 보고 어이구 쓰리고 이러고 있네. 야이씨. 그러더니 뭐 판쓰리를 해가지고 피딸랑 2개 있는데 하나 갖고 가고 뭐 그렇게 끌려가는 것보다 판을 뒤집고 새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덜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죽음도
너무 맨 마지막에 끌려가는 것보다 연세 드셔서 회복될 수만 있으면 참 좋아. 뭐 젊음으로 회복될 수만 있으면 오래 사시면 참 좋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안 된다면.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챗 GPT 이런 거 나오니까 좀 있으면 뭐 노화도 극복이 되고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이런 게 나온대. 이래서 너는 해당 사항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 우리는 이미 다 늙었어. 뭐 방법이 없어. 회복될 수.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회복되지 않아. 우리는 복구되는 메모리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 이미 우리는 장사 끝났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참회 기도를 하는 것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하지만 그거는 좀 멘탈이 강한 분들은 하시고 그 다음에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냥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도,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너무 그러니까 약간 폭주기관차처럼 나오는 사람들.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논어에 자로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분이 있는데 공자보다 8살 어린데 이게 성질이 어제 조폭 출신이고 성질이 더럽게 급합니다. 그래서 자로가 어떤 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형이 계신데 왜 네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려고 하냐. 부형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하고 형이 있는데 물어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제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염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10제 제자에 들어갑니다. 국문 10철에 들어가는데 염유도 비슷한 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게 옳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해야지 뭘 망설이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가 그 두 개를 다 듣고 그 염유도 나간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선생님 똑같은 사안인데 왜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로는 워낙 이렇게 괄괄하고 불광동 휘발유 같이 생긴 사람이라서 눌러준 거고 염유라고 하는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놈인데 저놈이 부형까지 물어보면 저놈이 일을 못한다. 저 굉장히 소심한 놈이다. 그래서 쟤는 격발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사실 사람이 위축되기 쉽고 확 치고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내가 막말을 하지? 상처받기 쉬워. 작은데 상처 잘 받아. 강한 사람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다이아몬드가 기스 잘 안 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 스마트폰 쓰면 나중에 액정에 이렇게 기스 나잖아요. 액정이 굉장히 강도가 강하거든요. 그게 뭐 강도가 거의 한 7 정도 이렇게 막 올라갈 거예요. 그 강한 뭐 고릴라 글라스 이런 거 써가지고 굉장히 강한 걸 만들어내는데 전에 애플에서 그거 만들려다가 한번 와야 된 적이 있었죠. 사파이어 글라스, 사파이어를 갈아가지고 유리로다가 압착을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최고 강도는 뭐냐? 다이아몬드 글라스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갈아가지고 유리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우리 스마트폰 액정 위에다가 코팅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 걸프전 때 사막에 폭풍 작전할 때 사막의 모래들이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탱크 앞에 유리를 이렇게 해서 앞에를 보고 있어도 유리가 다 기스가 난다는 거예요. 모래 강도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미군 탱크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왜? 다이아몬드를 거기다 코팅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강도를 모래 강도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는 사실 기스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뭐 악플 달고 뭐라고 해도 안달이 바깥다리 뭐 후리기 업어치기 해도 그런가 봐. 단지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사는 게 힘들어. 악플을 달아서 힘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힘들다. 왜 존재가 힘드냐? 늙어서. 이게 노예 고통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존경하잖아. 왜? 어떻게 움직이는가 몰라. 아침에 일어는 나 지십니까?
따뜻한 데서 주무셔. 따뜻한 데서 주무셔.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 편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연세 드시고 더 취약하신 분들에게 이런 고통이 잘 박힙니다. 생각지도 않게 마치 그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게 잘 박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회라기보다도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이러한 강건하게 자신을 만드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 있죠.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 그 다음에 이 우주를 돌리는 거는 내 자신이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것에서의 중심점은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꼭 지구는 변방이다. 나는 어디 쩔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한하면 무한의 모든 곳은 곧 중심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원의 시작점이 곧 끝점이고 원에서는 모든 곳이 시작점인 동시에 끝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를 돌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런 기도야말로 사실은 자신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인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을 바꿔서 질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강화시켜서 질을 높이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이런 분들은 꼭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생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도 참 좋지만 참회보다 때론 뻔뻔해지는 게 필요하다. 그거 천수경에서도 나와. 천수경에서도 나와. 여화분고초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가 뭐냐면 지푸라기를 이따시만큼 달집 태우기처럼 이렇게 쌓아놔도 불 한번 붙이면 한 방에 확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없어진다. 그게 참회의 방식. 그러니까 건건이 참회에서는 끝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 그러면 일일이 다 갚아야 되느냐? 아니 그냥 파산 신청하세요. 그리고 회복 신청을 다시 하는 거야. 약간 뻔뻔해. 하지만 어쩌겠어. 못 갚겠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래잖아. 끊어준대잖아.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박 참회같이 개별적인 참회에서도 나오지만 그 이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 공성을 보고 죄라고 하는, 죄무자성 종심기잖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성을 봐서 죄를 참회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뻔뻔함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자부심도 있고 좋아요. 이런 얘기 해서 될란가 모르겠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그거 해야 될 시간인데.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나는 지금 같은 세상이 이해가 잘 안 돼. 나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했고 진짜 별나게 약간 있었어. 살았어. 특이한 행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약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양가를 맞았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는 또 그런 성격이라서 그러면 가를 맞으면 충격을 받느냐? 아니야. 이게 굉장히 재밌어. 충격적이지 않아. 안 했는데 뭐.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넌 안 했느냐?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했느냐? 아니 그쪽은 아예 안 돼. 내 생각으로는 안 돼. 그래서 안 한 거야. 아니 못 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마치 손가락이 6개 있을 수 없듯이 나는 그 분야는 안 돼. 그래서 못 하는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재미 삼아서 잘난 척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이게 인생인가?
왜 이렇게 가지? 그리고 나중에는 익숙해져. 너는 나보다 쩔이야. 이렇게. 바보, 나도 쩔인데. 그래서 세상 바뀐 거 보면 너무 재밌어. 그럼 내가 행동하는 방식을 바꿨느냐? 안 바꿨어요. 나 초등학교 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괜찮대. 괜찮.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말도 이렇게 하면 예전에 싸가지 없게 말한다 이러더니 재밌대. 이게 이런 걸 보고 칸트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인식의 대상 자체가, 물 자체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뻔뻔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뻔뻔해지면 인생이 재밌어요. 인생이 재밌어.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개그맨들이 개그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상대가 안 웃으면 두 종류가 있대잖아. 이게 그러면서 등줄기에 땀이 흥건히 적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종류는 너희들이 내 개그를 이해하겠냐?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내 개그를 이해하겠냐라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은 안 무너져. 단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계속하면 새로운 거 절대 개발 못한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안 무너뜨리면서 활약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활약하게 화합적이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 않은 사람. 이게 진정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누구를 불러야 되고 반려동물을 키워야 되고 이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도 no problem.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잘 맞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어서 막 뭐가 돼요 이런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혼자 있으면 약간 불안해하고 뭐 어딘가를 나가야 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뭐 108대참분도 있고 자비도량 참법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참여라고 하는 것에도 매몰되면 안 된다. 그거는 자신을 정리하고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방향 안에서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죽이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건 몰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단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경직성이라든지 자기가 해온 방식에 대해서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려는 생각은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죽음입니다. 모든 생기는 유연성이 존재하고 모든 죽음은 딱딱함에서 끝납니다.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린애도 부드럽고 유연하고, 걔는 물이잖아. 대부분 물이잖아. 여러분은 건더기잖아. 여러분은 건더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싹들은 다 유연한 거고 물이고, 그 다음에 커진 거는 건더기고, 이렇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국 철학에서 생생지덕이라고, 이게 생기라고 하는 철학인데, 그 생을 가지고 있는 활기지, 활기. 그래서 저는 선에서도 활발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버라이어티하고 같은 거예요. 짜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개그 콘서트 같이 짜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바로 치는 겁니다.